그 다음에 낙침. 이 낙침은 자고 나면 목을 돌리기가 불편한 증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더러더러 사람들은 어깨가 담 들렸다고 말해요. 담이 결린다고 말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낙침의 원인 장부는 6개의 양경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락에 낙침인가를 알아보려면 경락 진단점을 눌러봐야 되겠죠. 이 낙침은 자주 생기는 사람은 복진이 중요하고요. 어쩌다 생긴 사람은 경락 진단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어느 장부로 의심이 되면 대장경의 거골이 아프면 대장의 문제, 담 견정이 아프면 족소양이나 수소양의 문제, 천종이 아프면 수태양의 문제, 위중이 불룩하고 아프면 족태양의 문제, 위중혈의 바깥쪽 위양이 아프면 삼초의 문제, 양릉천 그 어디가 아프면 족소양의 문제, 족삼리가 아프면 족양명 위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시고요. 복진이 함께 나오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죠. 복진이 나온다는 뜻은 장부 본체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뜻이고, 어느 장부 본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 집의 영역 어딘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낙침. 이 사람 읽어볼게요. 70세 여자 환자. 좌측 뒷목에서, 왼쪽 뒷목에서 견갑골 사이가 아프대요. 그런데 복진해보니까 관원 하보각통 3, 천종 1,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장의 문제로 보고 움직일 때 아픈 게 주증이니까 유목혈, 또 금방 생긴 거는 염증 상태니까 전곡, 통곡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치험예, 요통을 해볼게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오면 급성으로 온 염자는 허리에 침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삐어서 왔어요. 그러면 허리에 침 놓거나 허리를 주물러 버리면 못 일어나요. 아까 낙침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낙침도 침을 놓았으면 그 침을 자주 건드려줘요. 돌려줘요. 자주 돌려줘요. 그러면 잘 낫고요. 허리 아파서 와도 그날 삐어서 뭐 들다가 삐끗했어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엎드려 놓고 침 놓고 신나게 주무르면요 아예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손대지 마시고 그래요 침대 붙들고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위중을 때려주세요. 사열. 그리고 가라 그래야지 뭐. 누우면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족태양 방광의 문제를 보고 움직일 때 아프니까 속골 이묵, 금방 생기니까 염증 상태니까 골륜 양곡 이렇게 놓아도 되지만 금방 삐어서 온 건 방광의 문제인데 경락의 문제를 보고 수태양 소장경의 접경 관계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아프니까 후계, 얼굴에서 만나는 자리가 원래는 정명혈이에요. 정명혈이 수태양, 족태양에 만나는 자리인데 정명혈에 침 잘 놓으면 혈관이 터져서 멍이 며칠씩 가요. 그래서 총통에서는 찬죽혈을 써요. 얼굴에서 수태양, 족태양이 만나는 찬죽혈의 하나, 소장경의 후계혈의 하나를 놓고 의자에 앉은 채로 또는 살살 걷게 하면 허리 아픈 게 많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접경 자법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도 방광의 문제로 보여지면
위중에 사열을 하시든지 후계와 찬죽에 놓고 편해지면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속골 추가, 임읍 추가, 그 다음에 골륜, 양곡 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수태항이나 족태항에 문제가 생기면 목표를 쓰더라도 하나 더 추가, 화해를 쓰더라도 또 서로 연관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수태항 소장과 연관된 요통으로 진단하려면 오요추 옆에 관원, 일천추 옆에 소장류가 아파야 돼요. 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오요추 옆에 관원류하고 사요추 옆에 대장류는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복진해보는 거죠. 천추가 많이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대장으로 가고, 관원이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소장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장 요통이라고 진단이 되면 관원류, 소장류가 눌러도 아파. 관원혈이 앞통 경결이 있어. 그러면 소장에 문제로 생긴 요통으로 보고 움직일 때 아파 유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전곡, 통곡, 그 다음에 허리가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픈 건 아닌데 움직일 때 아프고 감각이 좀 내살 같지 않아. 그러면 소택, 상향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배꼽 아래가 하복 압통이 있어도 엉치 쪽으로 아프면 소장의 문제, 등허리 쪽으로 아프면 3초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가 부으면서 배꼽 아래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3초로 갈 가능성이 많죠. 3초로 의심이 되면 움직일 때 아파 임읍 중저,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액문 통곡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시험예 구안 와사, 안면신경 마비가 와도 총통에서는 내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그와 연관된 경락으로 구안화사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안화사는 대부분 증상이 비슷하니까 일단 복진을 해서 가장 의심스러운 장부의 오행을 골라 쓰는데 안면신경마비의 특징이 얼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눈이 잘 안 감겨요. 코가 한쪽이 찌그러져요. 입이 한쪽으로 침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입이 꼭 다물어지지 않는 건 구륜근이 마비가 됐고 눈이 꼭 다물어지지 않는 건 안륜근이 마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목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안면신경 마비가 대부분 얼굴 감각이 먹먹해요.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아요. 또는 4살 같지 않아요. 또는 약간 부은 듯해요. 그러면 정금을 쓰는 거예요. 4살 같지 않아요.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아요. 감각이 좀 둔해요. 약간 부은 듯해요. 그러면 소택 상향이지. 그렇게 안면신경 마비도 침 꽂아놓고 자주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유목혈 자꾸 돌려주면서 한번 떴다 감았다 해보세요.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고 좀 어떠세요?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달쯤 지나서 온 건 벌써 만성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2-3달 걸리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한 달쯤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한 2-3달 걸릴 것 같은데 해보실래요? 한 20-30번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해보실래요? 이렇게 환자도 각오를 다지게 하고 치료하는 나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서로 실망하지 않지. 우리 특징이 한 10번 해보고 안 났으면 맥이 빠지잖아요. 이 총통침법의 시험료가 고마운 이유가 제가 배운 대로예요. 모든 침법이
구안화사는 20, 30번이에요.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는 활체질에서도 치료료가 올라온 거 보니까 21번 치료한 케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총통도 보통 20, 30번이에요. 그 다음에 악관절통. 악관절통은 지나가는 경락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암치법에 나오는 대로 합곡, 족삼리, 양쪽 하관 이걸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의 처방을 써서 외워서 써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복진해보는 거죠. 일단 악관절은 씹는 용도로 쓰이는 관절이라서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건 위예요. 위. 그 다음에 아래턱은 대장. 그 외에 삼초, 담, 이런 여러 경락에서 들어오니까 복진해보시고, 심지어 간은 음경락이잖아요. 소복 앞통이 뚜렷하면 간에서 보내주는 음혈이 부족해서 턱이 굳었구나. 그리고 간으로 치료하는 거죠. 어쨌든 턱에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움직일 때 아프대요. 씹을 때 아프대요. 하품할 때 아프대요. 그러면 유목혈이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하니 아프대요. 염증이잖아요. 그러면 화혈 또는 수혈 쓰는 거죠.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금혈 쓰는 거죠. 소리는 금혈과 관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총통 원장이 한의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양쪽에 있던 복진이 한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 원장이 그거 좋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압통이 좀 더 심한 거래요. 왼쪽에 있는 압통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장부의 기능 이상이래요. 치료를 하다 보면 오른쪽이 없어지고 왼쪽으로 옮겨가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꼽 아래의 압통은 대부분 어혈인데 왼쪽 소복에 있는 어혈, 오른쪽 소복에 있는 어혈, 가운데 관원에 있는 어혈을 치료할 때 왼쪽에만 있으면 한 달,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2달, 3군데 다 있으면 석 달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머리에 넣어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복모혈이 양쪽에 있는 경우 양쪽이 다 아프면 더 심한 쪽을 환칙으로 보고 건축 자침이고요. 비장은 왼쪽에 있는데 왜 오른쪽 비장이 아프지? 압통이 뚜렷하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통이 뚜렷한 복모혈을 환칙으로 보고 건축에 자침하래요. 그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쓸개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왼쪽 담 위롤이 더 아프지? 고민하지 말아요. 왼쪽 담 위롤이 더 아프면 오른쪽에 침노래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참고는 되는 것 같아요. 악관절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생리통으로 넘어갈게요. 소장 정격이 유명한 오행침 처방이 된 이유는 여자들의 생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서 그래요. 생리는 월경이잖아요. 남자도 생리를 하긴 해요. 그런데 주로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생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기가 맞지 않는 월경 불순이 있어요. 주기가 맞잖아요. 막 보통 28일이 보통인데 한 열흘씩 빨랐다가 열흘씩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생리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3일 내지 5일인데 생리를 막 열흘 보름 해버린다든지 그럼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리할 때 통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 전에 통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 뒤에 통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가 일주일 열흘 앞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생리가 일주일 열흘 뒤로 가요. 이런 거를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자세하게 배우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의 처방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목혈 수혈 조합이에요. 보할 때는 다 4개를 보하고 사할 때는 다 4개를 사하는데 사함 진법에서는 그냥 목혈 2개는 보하고 수혈 2개는 사해요. 총통 원장 말이 이 처방은 문제가 있는 처방이지만 2개를 보하고 2개를 사하는 사함 소장 정격은 문제가 있지만 왜 잘 듣느냐? 우리가 염수보살을 좀 잘 못해도 좌우 염전보살을 잘못해도 우리 인체 오행혈이 가진 혈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성은 뭐냐? 목혈은 그냥 목혈의 작용이 있고 화혈은 한혈 편차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소혈은 진액 편차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걸 혈성이라 그러잖아요. 곡지삼리에 침을 넣고 아무리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려도 보살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돌려도 결과는 곡지삼리가 가진 혈성, 진액 편차를 조절하는 작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계 양곡은 한혈 편차를 치료하는 혈이지만 아무리 돌리고 염수보살을 해도 결국에 결과는 한혈 편차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혈성으로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 소장 정격 후계 임읍 보 전곡 통곡 사는 처방의 의미가 모순이 되지만 여자들의 생리 문제, 여자들의 자궁 문제 완벽하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생리 주기가 앞으로 뒤로 오락가락 하는 거는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는 이건 스트레스예요. 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오는 건 뭐냐면 열이에요. 뒤로 미뤄지는 건 몸이 차가워서 그래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생리가 뒤로 늦어지고요. 몸에 열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화가 넘치면 생리가 그냥 팍팍 앞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소장에서 한혈 편차는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는 후계 임읍조합이잖아요. 생리가 앞으로 와도 뒤로 늦어져도 후계 임읍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어혈. 어혈이 있으면 생리 시작하려면 무지하게 아파요. 밑이 빠지게 아파요. 어혈이 있으면 생리가 덩어리져요. 그리고 색깔이 검어져요. 그러면 어혈인데 이 어혈이 빠져나오느라고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생리통 약을 먹으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손발 써늘, 몸 써늘 거의 얼음장 수준이에요. 양방 진통제 먹으면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통증 물질이 나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진통 소염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늘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진통제를 먹으면요 여자들 손발 얼음장처럼 되고요. 배 얼음장처럼 되고요. 아주 골아파요. 그런데 어혈은 소장이 차가워도 생기고 소장이 차가우면 혈맥,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물이 흐름이 느리면 개울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듯이 또 열이 있으면 혈액 흐름이 너무 빨라지면 또 어혈이 생겨요. 이 피가 정상 속도로 흘러야지 갑자기 시속 72km로 달리다가 100km, 150km로 달리면 피들이 서로 부딪혀요. 깨져요. 그래서 어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치료할 때 경마장 기수들은 참 불쌍하대요. 다 몸이 작아요. 남자도 50kg 미만이에요. 그리고 웅크리고 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몸들이 다 웅크린 자세로 있어요. 말 타다가 자주 다친대요. 왜 다쳐요? 그랬더니 시속 60km, 80km 달리던 차에서 떨어져 보라고 안 다치게 생겼나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다치나 보다 그랬는데, 피가 빨리 흐르면 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과속이 되는 거예요. 피끼리 부딪혀서 깨지고, 또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코피로, 자궁 하열로 막 터지는 거죠. 그러면 어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생리와 연관된 주기가 빨랐다 느렸다, 생리 기간이 5일 이상 막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생리가 덩어리졌다가 까매졌다가, 어떤 문제로 왔든지 일단 소장 정격을 쓰세요. 우리는 직자니까 목혈 수혈 조합이에요. 다만 몸이 차가운 사람은,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전곡 통곡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일러실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전곡 통곡은 보하든 사하든 열을 떨어뜨려요. 보하면 허열을 떨어뜨리고, 허열이란 말은 아랫배는 차가운데 아랫배에 있어야 될 열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얼굴로 뜨기도 하고 피부 쪽으로 뜨기도 해요. 아랫배는 차가운데 열이 얼굴 쪽으로 떠오르면 상열 하한, 아랫배는 차가운데 어디가 가렵든지 피부 쪽으로 열 반응이 있으면 표열리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열이 있을 때는 전곡 통곡을 보여주지만, 열 현상이 없이 아랫배만 차가우면 아랫배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일러 스위치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실열의 경우에는 아랫배도 뜨겁고 피부도 열 반응이 있으면, 두드러기, 대상포진 이런 열 반응이 있으면 후계 임읍 보일러 스위치 내리는 사법, 전곡 통곡 사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열 현상이 없으면 한열 편차를, 배꼽 아래 한열 편차를 후계 임읍으로만 조절한다. 지금 생리와 관계된 얘기를 한마디로 끝냈고요.